네,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로는 결국은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엄격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일하세요? 집에서 책 읽으세요? 얼만큼 집에서 많은 걸 하세요? 네, 솔직히 집에서 다 잘 안 되잖아요, 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있으면 넷플릭스 보거든요. 그렇죠. 넷플릭스를 제가 며칠 전에 가입하는 바람에 며칠 밤을 샜어요. 그 위험한 짓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한 플랫폼들이더라고요. 넷플릭스라는 게. 네. 이렇게 우리 성인들도 집에 있으면 자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가지고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을 구축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첫 번째, 저도 학창 시절에 컴퓨터가 집에 있으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오는 소리 들리면 알트 탭을 넣어가지고 얼른 게임 해당을 꺼요. 네, 어머니들, 부모님 그걸 잘 모르니까 1초만에 끌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최대한, 네, 학생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 들을 때는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 웬만하면, 이거를 부모님과 같이 들을 때는, 네,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네, 온라인 수업 공간은 휴식 공간이나 좀 분리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바람직하게 지금 자녀분들과 같이 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은 웹캠을 켜주셨어요. 네. 솔직히 저도 다른 강의 들으면 웹캠을 꺼요. 근데, 제 강의 들을 때는 무조건 키라고 해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저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웹캠을 켜야지만 더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웹캠을 반드시 켜는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웹캠을 켜는 거에 대해 안 켜는 거에 대한 배경이 뒷 배경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면 뒷 배경들이 나오니까 그 자녀 그 집에 사는 모습들이 비교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킨다. 뭐 그런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있어요? 가상 배경이 있잖아요. 가상 배경으로 아주 멋지게 어때요? 더 멋지게 내 집보다 더 멋진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컴퓨터에 따라서는 이게 안 되기도 해요. 그거는 그래픽 카드의 문제니까 네, 좋은 컴퓨터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지금 김대호 선생님의 그 모습은 가상 배경이 잘 설정이 안 되는 그래픽 카드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웹캠을 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장소 당연히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겠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리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은 검색을 하게 됐대요. 그렇죠? 집안 정리라든지 그렇죠? 생각 정리든 네. 이 정리가 돼야 뭐든 잘 됩니다. 네. 오죽 했으면 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공 지식 창업가의 그 하나의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기초 습관이 침대 정리하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침대 정리하는 거랑 성공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만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네,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모습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거 말고도 당연히 뭐 조명이 좋아야겠죠. 네, 조명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최대한 공부가 잘 되는 그 상황들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은 이제 따로 살지만 부모님을 같이 살 때 제 방 안에서 입김이 나왔어요. 겨울에 발코니에 터가지고 발이 시려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집에서. 네. 저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 좀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저도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가끔 학생들이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웃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제가 전체 화면 공유를 하게 해요. 전체 화면 공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지금은 제가 그냥 화면만 공유한 거잖아요. 근데 전체 화면을 공유하면 밑에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 모습이 밑에가 나와요. 그럼 이때 어디를 눌러보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 숨겨진 아이콘을 눌러보게 해요, 제가. 이렇게 카톡이 켜 있으면 카톡 끄라고 하고, 뭐 배틀넷이라든지 이렇게 뭐 게임과 관련된 거 있으면 다 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부모님들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 다 꺼져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부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공부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뭐 무음 모드를 한다라든지 학교에서 스마트폰 걷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먼저 예, 부모님과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될까를 논의하면서 해줘야겠죠, 그렇죠? 단순히 제 얘기 듣고 시키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너무 간섭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처음부터 다 바꾸기 어려우면 하나씩 바꿔 나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쵸?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치워놓은 다음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음악 듣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지과학 기반의 학습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지과학에서는요. 우리 두뇌를 연구하는 이 인지과학에서는 우리 두뇌는 절대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나는 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저작권 문제로 못 보여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심지어. 현대 심리학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예요. 현대 심리학의 최고로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학자가 한 연구인데 이건 제가 스포하면 안 되니까 네, 그냥 말로만 할게요. 네, 그거를 봐보면 절대로 우리가 집중이 되지 않는 하나밖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음악 들으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작업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작업 전환. 네, 이 작업 전환을 하는 거다. 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부 하나에 집중하는 건데 네. 조금 더 네. 그거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거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멜로디만 있는 게 낫겠죠?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들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사를 잘 안 듣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조금 덜하긴 한데 가사 하나에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은 네, 절대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인간은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뇌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적극적이고 단정하게 수업을 듣기. 네,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다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학생이 부시시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네, 좀 단정한 상태에서 듣는 거랑 어떤 게 더 보기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좀 단정한 상태로 듣는 학생이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여질 거고, 그렇죠? 그 학생들의 수행 평가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도 뭔가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일을 하면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옷을 좀 잠옷을 갈아입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상태로 딱 세팅을 하고 메모 세팅을 한 다음에 딱 책상에 앉으면 제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교복까지 입지 못하겠지만 네, 우리가 네, 좀 더 단정하게 수업을 들었으면 조금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태도 점수도 더 좋을 가능성이 네,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교사의 역할이 사실은 네, 교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교사분이 질문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잘 해주면 우리는 그거를 채팅이나 말로 조금 더 잘 참여를 했을 때 더 원활한 더 집중도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적극적이고 단정한 수업 듣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번째, 요약 정리하면서 듣기. 네,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노트 필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같이 또 저희 학생들 같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요약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그냥 세세한 건데 저는 컴퓨터 화면이 하나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버튼이라는 게 윈도우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윈도우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를 왼쪽 누르면 화면이 딱 왼쪽으로 딱 쪼개져요. 그리고 뭐 워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띄운 다음에 윈도우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또 방이 쪼개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화면으로 두 가지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뭐 작동 안 하면 그냥 수동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디지털 기기가 두 개인 경우는 뭐 화면이 그래서 이왕이면 제일 편한 세팅은 듀얼 모니터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네, 근데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또 문제가 학생들이 딴짓을 해도 모른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수업 들을 때는 듀얼 모니터인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습 전략과 공부법을 배워야 돼요. 네, 결국은 이건 자기주도 학습인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데 혼자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동안 주의식 교육으로 달달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약간 수동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는 뭐 시험 잘 봤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영어 본문 다 외웠던 친구 고등학교 때 과연 영어 본문을 얼마큼 다 외울까 싶어요. 절대 못 외워요. 그렇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저도 제 머리가 나빠진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걸 막 미스프린트까지 다 외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지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되지 않는 수준의 난이도 그리고 분량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기억법이라든지 뭐 노트 필기, 뭐 시간 관리, 시험 전략, 뭐 읽기 전략. 근데 이런 것들 대학교 때 배워요, 애들이. 대학교도 교수학습센터가 좀 잘 되어 있는 데가 그걸 배워요. 대학교 때 학습부 워크숍을 배웁니다. 그때서야. 신청한 학생만. 네. 제가 덕분에 전 대학교 학습부 워크숍에 많이 초청을 받아요. 네. 올해만 건국대에도 건국대만 해도 제가 8번 갔어요. 네. 저희 학습법 특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되게 차근차근 다 배우잖아요. 그게 골프 뭐 성인분들은 골프든 아이들은 뭐 수영이든 헬스든 필라테스든 피아노든 모든 거를 다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트레이너들한테 차근차근 배우게 하면서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해래. 네.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갑자기 체르니 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우리 두뇌도 분명히 두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 못하지만 네, 저희 다양한 특강들이 이미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두뇌가 좋아하는 방법은 청킹, 그리고 범주와 구조화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 너무 말 안 하니까 아쉽네. 그래서 이미 저희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 해볼게요. 네, 이런 단어를 적지만 말고 머릿속으로만 암기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제가 항상 줍니다. 학생들에게.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으라고 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런 것도 오히려 지금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이죠. 채팅을 더 잘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사 역할인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안 했으면 교사가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거였는데 이거는 날짜였어요. 날짜. 기념일. 딱 보는 순간 이런단 말이죠. 네. 윤현주 선생님 오랜만에 들으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들으셔서 그런가? 네. 제헌절, 개천절, 성탄절, 광복절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뭐 퀴즈 그냥 넌센스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두뇌는 이거를 순서대로 보는 두뇌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두뇌. 이게 바로 청킹.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전략.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라는 논문이 1950년대 나왔고 우리의 전화번호부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간편 인증 그게 다 6개에서 7개로 되어 있잖아요. 6개에서 8개로 되어 있죠. 그게 이 매직 넘버 7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의미상의 덩어리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두뇌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이거 학생들에게 30초 주고 암기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외우냐면 포도, 껌, 무, 오렌지, 사과, 버터, 초콜릿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순간 상위권이 될 수 없어요. 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실험들에서 이런 기억력과 관련된 테스트가 있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교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상위 1%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3개 기억했을 때 46개를 기억했는데 약 2배를 더 많이 기억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봤더니 다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고 항목별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기억을 하는 전략을 썼더라. 이게 바로 인지과학에서 인간이 태어나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범주화라는 능력이죠. 범주화. 서로 비슷한 것들을 묶는 능력. 범주화. 이렇게 이미 두뇌가 좋아하는 기억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코딩은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고. 네.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라고 하면 기억력 대회 나와가지고 뭐 카드짝을 다 외우는 그런 기억력이 기억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기억력이 아니에요. 네. 기억력 대회 나온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거 아니죠. 공부에 도움되는 기억력은 이런 인지과학 기반의 기억력은 저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죠.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솔직히. 그렇죠? 네.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로 강의하든 어쨌든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내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이해의 범위가 나오진 않잖아요. 시험에서. 없는 줄 알고 봤더니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다 이론
충분히 그걸 충분히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쵸? 단순히 문제집 푸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수학도 수능 문제가 교과서만 잘 풀어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대치동에 1타 강사 거 강의 다 들은 사람 다 1등급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강사와 교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더 갖게 해줘야 되지.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갑자기 학원을 물론 바꿔야 될 땐 바꿔야겠지만, 네. 조금 떨어졌다고 자녀분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데, 잘 가르친다 하는데, 네, 그 시험 점수 1, 2점에 1위 1비에서 학원을 바꾸고 뭐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만의 공부법을 갖는 것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물론 수업을 들을 때는 집중도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안 써야 되긴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공부할 때만큼은 충분히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최근에 공스타그램이라든지 캠스터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아날로그 방식도 괜찮겠죠.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뭐 플래너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그 태그도 뭐 공스타그램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공스타그램 하는 친구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팔로우도 하고, 네, 정보 공유도 하면서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두 번째 캠스터디. 이거는 이미 한 5년 전부터도 공무원이나 뭐 행정고시라든지 이렇게 고위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했던 거예요. 캠스터디. 왜냐면 사실 전문직 시험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거든요. 순수 공부 시간은 10시간씩 보통 2년을 하죠. 네. 그럼 이제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줌이나 이렇게 행아웃 구글 미트라든지 이런 데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데 캠을 켜놔. 딴지 못하게 스스로를. 네. 그렇죠? 이렇게 나를 자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캠 스터디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스스로의 자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유튜버가 돼보는 거야, 직접. 우리가 메타인지, 상위 1%가 갖고 있는 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때 보통 말하는 공부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한 내용을 직접 촬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줌만 하더라도 혼자 들어오면 녹화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캠이든 뭐 공캠이든 요즘에 뭐 스마트폰 좋잖아요, 요즘에. 그걸로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줌이라는 것이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소회의실로 제가 배정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촬영하고 직접 발표하고 들어와 이렇게 해요. 발표한 거 녹화한 다음에 가지고 제출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공부한 것을 직접 유튜브에 올려보게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이 학생이 한 4년 전에 올렸던 건데. 네. 눈 감고 이렇게 발표하기. 네. 눈 감고 공부했던 거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뭔가 좋아요도 눌리고. 네. 요즘 학생들이 꿈 중에 하나가 유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자신의 취미에 대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유튜브에 올리겠다. 내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정해본 다음에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직접 이렇게 올려보는 습관들 가지는 것도
공부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집중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공부 잘 되는 환경 만드는 거, 방해 요소 제거하는 거, 적극적이고 단정한 수업 듣기 상태 만드는 거, 요약 정리하면서 수업 듣는 거, 학습 전략이라든지 공부법에 대해서 아는 거, SNS를 공부에 활용해 보는 거. 7번째, 내가 직접 선생님 선생님 놀이를 해보는 거죠. 유튜버가 돼보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유튜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는 뭐 영상 관련 도구들은 뭐 줌이라든지 오캠, 뭐 키네마스터, 블로, 뭐 곰믹스 이런 것들로 편집도 촬영도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